오늘 모신 선생님은 전라도 땅을 직접 다 걸어보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냥 걸으시는 게 아니고 수리 간척지마다 다 걸으셔서 정말 세밀하게 답사를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지금도 걷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 보시면 발근로자라고 그러시죠. 네,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 전주에 사시거든요. 선생님, 네, 오셔서 지금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농협에서 평생 있었고요. 또 퇴직을 하고 그 사이에 열심히 걸어서 2,3천 킬로 걷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늘 봄부터 다시 또 농협 자회사에 자산관리 유산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짧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의 들녘 수리 간척의 땅을 건다라는 주제로 오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고원 선생님께서 이거 인문학 강의라고 했습니다. 수리 얘기하고 간척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문학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사람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끼어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리와 간척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 수리수문학 또는 농업, 공학 이런 학문 분야들이 쭉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에는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분들 인생 경험이나 지혜가 풍부하실 걸로 보이고요. 뒤에는 우리 그 미래의 새싹들 청년들이 다수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강의 내용을 그림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유한성은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결의 들녘 수리 간척이 땅을 걷다 그렇습니다. 걷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반듯한 길을 걸어도 결국은 삐뚤빼뚤하게 걸어지더라고요. 근데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은 어느 목표점, 끝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살면서 우리 학생들 커가면서 삐뚤빼뚤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기운 내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습니다. 저기 학교는 저렇고요. 전공도 다 다르죠. 국문학에 있죠. 마케팅, 경영학을 했고요. 관광학을 했네요. 또 밑에는 금융 MBA, 또 금융 ABP, 또 ABP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다 다르고 또 실제 금융 공부만 매동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제 저걸 공부를 해서 풀어온 것이 이제 은행의 본부장도 하고 기획부장, 자금부장도 하고요. 이거 되게 무섭죠, 부장 같은 것은. 네, 그래서 중앙에 많은 언론인들 많이 만났죠. 홍보국장, 스포츠단장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전북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발근로자라고 썼거든요. 발근로자 뜻 우리 누가 말씀하신 학생분들 계신가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걷기가 심심해서 글을 쓰는데 그냥 이름 김장근 석자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하나 만들자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근로생활제라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작가분들께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 그리고 나는 발로 걸어서 글을 쓰니까 그냥 발근로자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노동 땅 직접 걷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글. 걷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걷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 현대미술관을 갔더니요. 이중섭 컬렉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이 기증한 이중섭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몇 해 전에도 서울에서 큰 전시회가 있어서 갔는데 퀄리티는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중섭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걷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걷는 사람. 그래서 이제 뭐 닉네임도 있는데 그림도 하나 만들자 해서 이걸 이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이에다가 펜으로 쓰고 채색이 조그마한 그림이에요. 가로가 14cm고 높이가 9cm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호사를 부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걷는 얘기 주제들인데요. 걷는 얘기니까 명언도 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한다. 이 사르트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써먹죠. 사실 뭔 뜻인지 뭐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멋있어 보입니다. 나는 걷는다, 그로 존재한다. 루소가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정신은 오직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걸으면 이제 좋은 것이 좀 외로워지고 고독해져요. 특히 남자들은 좀 고독해져야 된다는 게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고독하지 않은 남자는 좀 위험한 남자들입니다.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원평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김제 지역은 전체적으로 걷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주로 이제 김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시대는 이제 일제 시대, 박정희 시대, 뭐 현대 이런 얘기들이 뒤범벅이 돼서 얘기가 되어 띄워놓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고 또 수리와 관측은 원래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김제 지역에 제가 관측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제 제국주의적 욕망이 가장 드러난 데입니다. 여기에다가 박정희 개발 독재하고 딱 만나는 데가 여기인데요. 재미있게도 일본 사람들이 깔아놓은 수로에 박정희가 이렇게 라인을 연결해서 그물을 그대로 쓰고 또 수리 관측을 하고 호남 야산 개발 사업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일본 시대 때는요, 이미 일본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적 이익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어요. 서구 자본주의에 딱 붙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가 됐잖아요. 일본 돈에 누가 들어간다고 시부사 H라는 사람, 사택령이 이 사람이 500개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학은 무사였다가 이제 관리로 변신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구한국 때도 구한말 때도 많은 주식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1904년도에 이미 엄청난 땅을 이 조선 땅에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적 이익인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뭐 산미 증식계획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국내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산미 증식계획을 하기도 했지만은요. 이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이 일본 본국 정부에다가 뭐 몇 가지를 요구하는데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철도망을 쫙 깔아달라. 두 번째, 산미 증식계획을 12년짜리를 깔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가 승인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이익을 핵심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잘 하지 않는데 제가 공부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구지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영구지배가 흔들릴 거에 대해, 흔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영구지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박정희, 이 국토확장, 권력확장, 이 선전. 여기 뭐 개화도 관측했고요. 호남 야산 개발 사업 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통이 4번이나 다녀가고 준공식, 기공식, 중간에 점검차 이런 것도 옵니다. 심지어 김제 백산에 두악산이라는 뭐 자그마한 산이 있어요. 거기서 호남 개발 사업 기공식 할 때도 오고 호남 양수장 준공식 월촌에 있죠. 네, 거기도 준공식 때 왔는데 김제 시민 4만 명이 문집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성황을 하고요. 그때 뭐 국회 부의장이 아주 헌사를 굉장한 헌사를 날리고 그랬었습니다. 그걸 엄청나게 선전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언급한 월촌 양수장이 여기 김제에는 낙양리에서 가는 김제 단선수로라는 엄청나게 큰 넓은 문학급의 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신포의 거전까지 갑니다. 거전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거전의 수문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빠지죠. 거기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벽골제를 지나면은 벽골제로 이제 수로가 지나가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나가는 김제지선이라는 선이 8.16km짜리를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또 깔아요. 그러니까 종말점 있는 데가 월촌 양수장, 그러니까 호남 양수장이에요. 호남 양수장.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호남 용수지선이라는
수로를 또 깔아요. 거기다 대가지고. 그리고 섬진강물이 그래서 백산저수지에 들어가고 저기 조포지역, 뭐 곤덕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김제 평야. 이거 만들어진 평야, 만들어진 지평선입니다.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약 1200만 평이 만들어졌어요. 1200만 평이면 여의도가 87만 평입니다. 15배 정도 되겠네요. 자, 이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결핵이 진정이 되고 이렇게 쌀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는지. 자, 지금의 수작들, 이 전주, 그전에는 전주평야라고 했습니다. 전주평야. 그전에는 호남평야, 전북평야, 뭐 옥부평야 이런 용어 전혀 없었어요. 김제평야고요. 초기에 일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다 전주 김제평야라고 이렇게 했고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제평야라 또 부르기도 하고 금망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수도자의 틀 시스템을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이게 저기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제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가면은 대화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일본 어렵고요. 두 번째 너무 고령화돼서 그 말귀도 귀가 어두우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그렇습니다. 기억력도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화할 수 있는 만나기가 진짜 어렵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손사래를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호남 김제 지선을 걷다가 만난 분인데 그날은 운수가 좋았는지 무려 4명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이제 뺐습니다. 여기 가면은 주로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게 뭐라고 부르냐? 이거 뭐 간선수로 수로 섬진강물이 온다 어디로요? 김제역 뒤로에서 백산저수. 아까 말했던 김제지선 끝머리에 김제 뭐라고 그러죠? 수원지가 있어요. 그리 이제 섬진강물이 옛날에 그리 갔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백산저수입니다. 누가 만들었나? 일본 놈 나오고요. 그럼 누가 만들어? 박정희 나옵니다. 누가 덕을 봐요? 백산용지 공독 3계면. 그전에는 야사이나 농농사 못했는데 박정희라고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해요. 네. 근데 먹고 살기는 해줬다. 박정희. 뭐 운인한테 왜 놈놈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반란 일으키고 독재했잖아. 그러시잖아. 그래도 배고픔은 면하겠다. 한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한잔 가다가 만나가지고 백돌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백돌, 월촌 백돌.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놈이. 일본 놈 나오죠? 이것도 월천명수장 나옵니다. 그거 박정희가 지었어. 네, 전천후지구 또는 전천후 농업개발 또는 호남 야산개발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들이 뭐 대대적으로 벌어졌었습니다. 물곡정을 농사 지었다. 원평천에서 원평 나온 애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물고기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게 여기가 서로 끝인가요? 이제 거의 이제 김제역 지나면은 제가 끝이 나타납니다. 여기 끝이 어디? 여기 일본 놈이 나요. 저기 22개는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호남양수에 연결된다는데 어디로 갔죠? 저기 물구멍이 있지. 그쪽으로, 그쪽 수로는 누가 만들었어요? 농조. 박정희 또 나와요. 호남양수야. 네, 중공시대. 그래도 그 물 걱정 없다. 여기에 비가 와서 잠겨도 거기는 걱정 없다. 어떻게 잘하냐고 평생 여기서 살았다고 말씀하셔야지. 전부 남성 할아버지 분들이고요. 할머니들은 이런 거 모르셔요. 네, 그 특징이 있어요. 할머니들은 동네 누구 집 둘째 아들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물으면 잘 아시는데 이런 거 보면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일제 제국주의의 욕망, 박정희 개발 기하고 딱 그대로 타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서 오늘 뭐 서두부터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갑사를 많이 하는데요. 대규모 공사가 진짜 많았고요. 우리가 새만금 공사할 때 가면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근대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화도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요. 99%의 공사를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등짐 지고 지게 지고 손으로 돌 올리고 쌓고 갯벌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었다고 부전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료 같은 것이 전혀 안 찾아져요. 추모비도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답을 못 얻었는데요. 느닷없이 이게 나타났어요. 지난주 1일날 봤습니다. 서해안 방조제 공사 순직 용사비. 글씨는 순직까지밖에 안 보여요. 제가 손으로 파니까 용자까지 나오는데 덮하면은 이 비석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봤는데 아무래도 용사 같아요. 1957년 6월에 세워졌습니다. 성산공원에 있습니다.
이 진상. 진상이 뭘까? 진상이 뭘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여러 나라를 통일했는데 이 진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배경은 알아냈어요. 신문 보도들을 찾아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순직 용사병단 이순석, 김득추, 순직 단기 4289년 6월. 이게 56년도죠. 그다음에 하나는 4290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210 건설 공병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세워진 날짜 여기죠. 1957년 6월. 단기 4290년 6월 10일 이렇게 딱 찍어져 있습니다. 이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전북대학교 어디서 이야기 연구소에 강의를 들어갔더니 연구 교수님 한 분이 이 사진을 싹 앞에만 이것만 찍고 지나가셔야지 이것만 보시고, 네, 광주전 때 군인들이 동원돼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개화 간첩 때 군인들이. 근데 어디에도 군인 얘기가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초면에 저도. 이 개화? 봤더니 날짜가 안 맞잖아요. 개화들은 3년도 이후니까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상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게 왜 있는가 자기도 의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사해보자. 그거죠. 네. 그때 있죠. 이때는 뭐 일제대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다수 인력을 특정 지점과 특정 시간에 몽땅 최대한 많이 투입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밀물 설물이 있고요. 밀물 때는 무대에 나갔을 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점을 목을 공사를 완수를 해야 이게 되기 때문에 1호고 공사를 합니다. 1호고 공사하니 인명피해가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개화도 공사현장 모습입니다. 자, 이게 또 개화도 이게 일방주제 현장입니다. 방주제 막는 거. 일방주제가 몸포에서 저쪽 개화도 막는 것이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저기 했냐? 저기 왜 강화방조제랑 서해안 방조제 군인들을 공병대대를 전담을 투입을 했냐? 어떻게 했을까? 다 찾아봤죠. 이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강화방조제가 1952년 9월 3일 날 무너집니다. 여기 나옵니다. 동진방지 왜 무너졌을까? 경향신문 1952년 9월 16일. 9월 3일 날 무너졌는데 9월 13일 날 뉴스가 나왔나요? 오기와 심리가 창이 바다로 변했다는 것이 다시 농민들 임시 수용소로 태풍으로 불가합니다. 당국질이 변해가 그렇다 이거예요. 공사기술도 불충분하다. 지방민의 소리는 뭐 이렇게 한 장 쭉 있습니다. 여기 이걸 이제 그 응급공사를 이제 주민들이 동원됐어요. 주민들이 뭐 총 동원돼가지고 겨우 응급공사 복구를 이제 했는데 완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많이 지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이 당시는 대통령 유시라고 했습니다. 리승만 대통령입니다. 제28회 국무회의로 단기 4286년 6월 10일 오전 9시 45분에 시작했습니다. 경무대 관저에서 했죠. 참석한 사람들, 대통령, 외무, 내무 쭉 있고요. 14명이 했는데 국방부 장관만 참석을 안 했네요. 국방부 장관 차관이 배석을 했고요. 쭉 이렇게 했습니다. 비서관, 대통령 유시,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내무부 장관하고 재무부 장관이 해결하라. 대통령이 지시하고 했자. 전라북도 동진 방조제의 보수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 이게 정부예요. 이게 55년도 6월. 그래서 1년간 논란을 겪다가 50년 딱 1년 돼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걸로 하고 재무부에서 돈은 내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준공식을. 우리 학생들은 재미없고 모르는데 의미 있습니다. 미국 증산 예산 연간 55만 석 성과만 강조하는 거죠. 72개 천인데요. 킬로미터를 뜻하는 한자예요. 72km 광주대 중공 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병들 수고로 1년 만에 이군 공병대 힘으로 72km라는 서해안 이렇게 했다. 이거 행사도 준공식도 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누가 왔냐? 백선열 사무총장, 농림부의 국장,
미 고위 장성 미군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지원했고요. 지원했습니다. 여기 이제 육군 본부 주체로 성대에 가양하였다. 근데 기사를 아무리 찾아도 아까 그 희생자 두 분 용사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쉬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일공 건설공동대가 어딘지 아무리 찾아보고 공동대 나온 사람 들어봐도 몰라요. 김제에 주둔할 때 아마 임시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죠. 서해안 방조조공사 57년 6월 20일 날 준공했고 아까 추모비는 6월 10일 날 갖다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황당한 반전이 있어요. 몇 년 지난 얘기입니다. 1960년 1월 8일째 동아일장이에요. 당시 공병대대장 이경환 총령이 2천만 원, 공병단 재직 시 2천만 원을 횡령했다. 예비역을 자진 신청했다. 이중령 조사 중이다. 근데 얼마를 먹었냐? 뭐 그쯤 나옵니다. 뭐 지불할 노임 2,139만 원 중에서 511만 원 횡령. 또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노임이 4천여만 원 중에서 2,300여만 원 횡령. 이렇습니다. 이 기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이 그 아까 두 명 희생된 건설공병대대의 대대장이었어요. 제가 이 기록으로 딱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기막힌 반전이죠. 보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못 찾았어요. 재판들과 순직 용사비라고 하겠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그거라도 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간척의 과정에서 이런 인명들이 엄청나게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간척의 희생이 따른다. 우리 조상님들의 고생하시고 희생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국가나 어떤 그런 쪽에서 큰 대의, 이게 밑에 보시면 되죠. 이게 그냥 구조이나 개별적 사건일 뿐이에요. 이런 게 고양이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에밀리 정유하기도 이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순수한 아이가 되어야 좋은 종양이다. 벽불 재물이 잘하잖아요. 이거 다냐야 성령 어떻고 뭐 이런 거. 대화도 2010년 대화는 전국이야기연구에서 조사한 자료 집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빠져 죽었어요. 이게 계속 터지니까 사람을 몰래 넣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인신공이라고 하거든요. 인신공이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시 또 나가서 일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칫하면 죽는데 위험한데 결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수리 간척의 역사에서 이러한 희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주고 근대화학이라고 지칭하는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가 만들어진 평야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요. 지수표, 지구상의 한 지점. 여기에 서서 평평한 지표면 또는 수면이 맞닿아 이루어지면서 여기잖아요. 여기는 1.5m짜리 키를 가진 사람. 여기 사람을 세워놨네요. 그럼 몇 킬로나 떨어졌을까요? 우리 사람은 보통 4kg 내지 5kg 정도 나와요. 175면은 160이라고 하면은 4.5kg에 딱 중간이에요. 네. 계산을 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인가요? 그런데 보면 수학하는 건 뭐 간단한 거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평선이 나오려면 이게 됩니다. 김제가 이제 그 정도 거리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간척들을 배경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제는 그 쌀 생산량이 서산, 나주 다음에 세 번째예요. 그 지역에서 대규모 간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다 이런 지평선이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서 브랜드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서는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지평선이라는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경, 오기학 구역, 옥구는 오기학 구역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만기역이다. 아주 덥다. 옥구 기름진 들판 가지고 가서 이름을 돌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좀 창의적으로 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이영훈 교수 아시죠? 서울대 그 교수님. 그분이 이제 벽골제가 방조제했다는 주장을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대표 선수가 작년에 돌아가신 허수열 교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고해양학, 뭐 고지형학 뭐 이런 고자 들어가는 학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이 바닷물 높이가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3m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깊숙한 데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김제 성산 앞에까지도 물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부안 옆에까지도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간척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골마다 물이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그 진봉반도도 진봉산이 있는 그 라인, 관리들이 오면 그 산을 타고 걸어 다녔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거기는 전부 낮은 이제 조간데 물이 들어오면 이제 조금씩 차거나 아주 큰 물 들어오면 차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까? 저는 이 갯벌이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면 만이랑 옥약 구역처럼 또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이랑 해봤자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가르면. 그러시죠, 어르신들? 그래서 나는 저는 이제 조간대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김제는 이 만들어진 평양, 부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평선도 그래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몇 킬로나 나올까, 지평선이? 그렇지, 궁금하잖아. 이런 거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해보는 겁니다, 한자. 자, 알려줍시다. 김제, 부안제, 광주제 하나 50.8km.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 50.8km고요. 기존에 그 방조제 공사를 했는데 또 받겠다 하고 또 받겠다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고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간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간척의 나라예요. 우리는 근대에만 간척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중기 후기에도 기록에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격포도 그렇고요. 부안 그 해안에서 하석까지 3km 정도, 거기도 뚝을 쌓았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지금은 연구가 다 되고 있어요. 연구한 학자들은 많지 않지만 김제 지역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안이나 곰소관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 데들 많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 다 간척이 되는 것들이 보시면 쭉 보시면 잘 아시죠? 화포방조제 1926년 이 기록들은 일단 그 동진농조 70년사, 50년사치를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기록들이 다 상이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봉방조제 이것도 4개의 구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 침포 있고요, 여기 전선포 있고요, 석치, 석소 이렇게 4개의 방조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합치면 이렇다. 이거 다목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미 다목 구미차랑 평월방조제 아부방차랑의 동진농업주식회사 거기도 동업주식회사죠. 9.5kg짜리 10kg라고 하는데요. 9.5kg 신대요. 쭉 올라오면 대창방조제 있습니다. 3.7kg. 이 천입니다. 이게 원평천이죠. 원평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백산에서 한줄기 신평천입니다. 신평천. 신평천하고요. 이 원평천이 사이가 있습니다. 원평천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 사이에 대창방조제가 있고요. 3.7kg. 현재 실력. 이 서포방조제 1929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선장 방조제 6.1km. 이제 저쪽 이제 부안 쪽이죠. 그 다음에 개화 제1방조제 9,266m. 여기. 여기 3,500m 되고 있습니다. 58년도.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 때 삼관병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만에서 하석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개화 관측하면서 이제 다 이런 이쪽으로 맞이고요. 여기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강을 직광화 공사를 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강 옛날 지도를 보면 강이 어떻게 생기냐면 칼국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생기는 거 있습니다. 가장을 하면 특히 막 왔다 갔다 해야 본류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요. 그런 강들인데 그런 거 하면서도 간척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깊숙이 고구천도 그 사람들이 손을 댔어요. 이렇게 고구천도 일제시대 때 그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일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 지역
주로 이제 망경과 그 사이에 있는 빈제 지역을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 서부 지역에 저수지가 딱 두 개 있어요. 등제하고 백산제하고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일부 사람들이 1939년도에 크게 확장을 합니다. 여기에도 여기 가는 배관 선수로 김재관 선수가 이렇게 가면은 4km짜리 인수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기가 묘라리죠. 여기다가 그 양수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섬진강 물이 열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백산저수도 마찬가지로 섬진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진봉제가 있었고요, 광활제가 있었는데 다 없앴어요. 이제 수리를 저렇게 이제 체계화 시키니까 다 필요가 없고 돈으로 다 걷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결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2022년도 전국 기준 쌀 생산량을 보니까 나라 전체가 370만 톤, 전라북도 58만 톤, 전국이 한 15.7%. 1등이 전남이에요. 전남 용지가 제일 큽니다. 근데 거의 단위당 생산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지 면적 사이에 의한 건데, 강원도가 14만 4천 톤, 김제가 9만 9천 톤인데 전국 대비 2.67%, 이게 38분의 1, 보통 40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김제의 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에, 근데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제가 쭉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어디를 가니까. 강원도 한개도에서 나는 것에 68.7%. 네. 강원도는 점점 농사를 더 많이 안 져요. 상간이니까. 조건이 불리하니까 안 짓습니다.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27%. 그래서 그전에는 그 익산 평야, 부안 평야, 정읍 평야 대개 15분의 1 정도씩 났어요. 우리나라 쌀 생산량.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 데들. 많이 줄었고요. 정읍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옥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전북이 300평당, 단당 수확량이라고요. 단위 300평이니까 542kg. 전국 평균이 523kg입니다. 충남이 제일 높아요. 전북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해마다. 네. 쌀 생산량이 굉장히 좋죠. 그 미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예전에 쌀농사 사양산업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이라도 작업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쌀 작업하니까. 만약 쌀 작업이 안 된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간척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 식민지까지 와서 간척했잖아요. 자기 일본에서 1919년도에 쌀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폭동, 내란의 상황까지 갔어요. 무력 폭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쌀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올해 쌀 농사 굉장히 안 좋잖아요. 노풍 이후에 처음으로 흉년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20% 감소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루쌀은 30% 감소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자,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옛날에 1916년에 측도하고 1918년도에 재판 저도 청도부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만경강 하구에 여기가 청각 꼭지에 여기가 신창지 아시죠? 세창이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강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 줄로 이 정도 폭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다 간척한 거죠 이게. 그렇죠. 군산강 국발 1910년도에 측도 1914년에 재판했어요. 청도부.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지금 분산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분산에 4분의 1이 간척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새만금까지 하면 지금은 분산은 뭐 아마 거의 7할, 8할이 간척 집단입니다, 분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우리 동네 옆이죠? 네. 여기 이게 이제 개화도입니다, 개화도. 큰 거예요. 고전은 한 정도 있겠죠? 김신봉, 신포 같은데. 여기 이제 개화 제1방조제가 이겁니다.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9.1666입니다.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제2방조제를 합니다. 여기 장동리 들어가는 여기에서부터 유봉리, 돈지라고 하죠, 돈지. 여기를 하는데, 여기를 막 3,566m 이방지에 나가서 있는데 지금 새만금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다 유치가 됐죠. 네. 새만금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새만금을 반영한 지도입니다. 네. 여기 전혀
여기 군산인데 군산이 원래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이쪽도 다 바다에서요. 대야도 만들어진 면이에요. 네, 원래 없었어요. 이런데 회원들 이렇게 다 하고 산 중심으로만 다녔어요.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또 다 걸었죠. 네, 전부 다 걸었어요. 이 안에 새만금 먹고 제가 제일 많이 걸었을 겁니다. 다 걸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새만금 해보세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 다 이제 민가사선입니다. 여기 새만금 20건째 30만 건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우리 공산이 있는 지역이나 이쪽 김제 전부 만들어진 땅이 만들어진 평야입니다. 제가 이제 답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열심히 보고 적고 집에 가서 쉬지 않고 공부하고 주경련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심 가지고 하는 분이 안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이 없어서 거의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기 일본 책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10만 원 주고 샀어요. 일본 책을 일본에서 사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공수를 받았는데 간첩한다 나오는 다키 구메지로의 전기예요. 그 후손들이 만든 전기책을 그런 거 이제 일본 책을 번역기 들어가면서 보는 거죠. 네. 어떻게 김제는 인간을 위한 편의적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일단 산이 있다. 산이 없으면 물이 안 나와요. 산이라는 글자가 제가 해석한 거죠. 내천자가 있고요. 한일자가 밑에가 박자가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고요. 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터면은 이 물을 빼면 이게 이제 하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물하고 물에 쓸린 흙들이 내려가서 평야가 됩니다. 지난번에 삼림강 금강 분장산에서 만경강 가라가고요. 개마고원서 저기 양록강 금강강 다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원평천도 더 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밤치에서 가를 하잖아요. 원평천 이쪽에서요. 우악산 쪽 말고. 만경강도 저기 밤티에서 발을 합니다. 밤샘 저수지. 밤샘이죠. 밤샘. 그 옆에는 이제 율치도 있고 밤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구성산, 화일고, 옥사고, 상두산 쭉 있습니다. 이 물들을 모아가지고 김제 쪽에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쪽 산간지도 서쪽 지대가 만나는 데가 이게 원평이죠. 고개를 통해서 통합니다. 여기 장글제 나오네요. 모악산, 장글제, 배제, 밤티. 여기가 이제 원평점 발언을 합니다. 제가 다 여러 번 가봤죠. 원평 큰장이 서는 이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현직 선생님 글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원평이 동쪽 산간지대하고 서북평야 있는 지역이고 그러면서 사람과 물자가 소통이 되고 교통이 소통이 되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김제가 이제 이상적인 조건인데요. 또 있죠. 네. 천들이 있습니다. 천. 이게 천입니다. 이게 천. 네. 이게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 동진강 하구예요. 손바닥으로 보니 손금이죠. 전부 다 손금. 네. 이게 동진강입니다. 네. 옥정호 선진강에서 나와서 칠보 산에 거쳐서 내려오고 그렇게 가죠. 여기가 이제 만석고고요. 여기가 만석고. 정말 원평천 이렇게 있고 이건 무악산 쪽에서 내려오는 유박천, 원평천, 울류, 우월천, 북쪽으로 내려오죠. 신평점은 이게 같이 잡고 백다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부천은 정읍천이고 이 고부천은 이제 방장산에서 모아서 내려오는 거죠. 정읍천이 아니죠. 정읍 시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에요. 동진강 본류를 폐인천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빈시안이라는 데를 발원지로 삼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이 한참 한 6km 정도 더 길거든요. 까치봉에 지금 시기가 3시, 4시 10분에 끝나면 되죠? 15분? 네. 빨리 할게요. 준비해놓은 걸 가능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해요. 아까 간첩단 얘기했죠? 김제 쪽으로는 아까 동진농조 70년사에 보면은 방조제 길이가 32km예요. 관리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안 쓰니까 회손이 많이 됐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두 개 있습니다. 방조제 가시면은 보통 사람은 모르죠. 이거 뭐 여러 번 가서 보고 또 보고 가야 이제 반갑다 이해가
지붕방조 4개를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제 천폭이라는 것은 쭉 높이의 넓이를 말하는 것을 마답이라고도 하고요. 3.54 차량 한 대 다닐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이제 마차 이런 이제 천폭 마답이라고 합니다. 면적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뭐 가점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제가 이제 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또 수리가 가능해지면서 결의에 들려게 됐죠. 저기 남은 쌀 다 대한민국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성지라고 말 수 있습니다. 쌀의 성지. 쌀이 많이 난다는 개념을 떠나서 쌀의 성지입니다. 민족을 먹여 살리는 쌀의 성지. 자, 어떻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동진수리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지. 동진수리조합은 1925년 8월 19일 날 인가를 받았어요. 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는데 10년 후에 이걸 해요. 여기는 공사들이 지지부진해가지고요. 저쪽 건너편에 망경강유역은 이곡 수리조합에서 일했는데 1923년도에서 했어요. 이쪽 지역은 일본인 대주주들이 입장 차이가 커서 수리조합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여기 있잖아요. 우남저수지. 우남저수지 만들고 이게 우남대제 대제입니다. 이게 여기 자작, 재등실, 총독이죠 당시에.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은 1919년대에 와요. 해군 대장 출신이고요. 총독을 10년간이나 합니다. 2번에 걸쳐서. 문화정치를 해갖고 식민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조적인 식민이나 억지로 강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법과 제도, 그다음에 행정 운영을 통해서 시스템화시키는 사람이 식민 제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회한 인물이죠. 노회한 인물.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총독 끝나고 1년이나 2년 갔다가 수상도 2번이나 해요. 결국은 황독파 장교들에 의해서 총을 47발이나 맞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본 군부가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온건파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천황한테 우리가 복속돼 천황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근데 이게 사이토 마코토가 여기 진호라는 거, 여기 이제 뭐 땅의 뭐 기운을 유령하는 돌도 붙고요. 똑같아요. 저쪽에랑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은 이제 할 때. 이 김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간척을 하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적어요. 사실 아까 천이 많지만 비 올 때만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수원조사대를 만들어서 조사를 시킵니다. 여기 섬진강을 찾아내는 거 여기 마을 갖고 유역 변경. 북한에서는 저 스푼발전 유역 변경이고요. 부정강 이런데 남한에서는 최초의 유역 변경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발전도 수력 발전도 처음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되죠. 이제 이곡 수리조합, 이 사람들이 23년도에 발간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돈은 누가 되었을까? 돈. 이 별에 들려있는 돈은 누가 됐을까? 이것은 이곡 수리조합 사업지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사업 자금 공급 조선식산은행 중역. 식산은 지금은 이제 산업은행이 물려받았죠. 이 사람이 총재입니다. 유아 광풍이라는 사람인데 유아 투치죠. 투치는 대빵, 은행장, 뭐 총재 뭐 이런 거 해서 은행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사들, 충청도, 낙가무라, 이시, 석정입니다. 이런 이사들이 쭉 있고요. 똑같네요. 이것은 아까 말했죠. 이 오른쪽과 저기 여기 동진 수리조합도 10년지에서 이제 공사 결산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네요. 여기요. 똑같죠. 앵정이라는 사람, 앵정이사.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냈어요. 이 사람들이 돈. 총독부의 보조를 받기는 하는데요.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수리조합에서 돈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수리조합이 받아야 몇 푼이나 됩니까? 밀려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은, 유아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국주의에 충용한 신민. 그래서 이 조선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식민 지도가 영구화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기 경주 최부자의 빚을 이분에 탕감해준 사람으로 해서 굉장히 훈훈한 인물로 그려져요. 인물도 훈훈해. 그치? 여러 사진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을 영구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 개발에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전기, 철도, 뭐 기타
기타 주식회사 만드는 거 엄청나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수리조합들이 엄청난 그 경영 위기에 봉착을 해요.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원리 그 상황을. 그래서 돈은 아예 일합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총독부에서 지원도 한 35%이 정도 있었고요. 간청은 한 50%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택도 안 나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섬진강물을 넘겨오면은 어떻게 뻗어가는가요? 쭉 나가요. 핵심이 뭐냐면 이 수로입니다. 수로, 간선수로. 전라북도에 4대 간선수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김제 이 낙양리에서 출발하는 두 개가 있고요. 섬진강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4대 간선수로라고 정했습니다. 저쪽 만경강은 대간선수로, 고산에서 옥구저수지까지 58km. 그 폭이 보통 20m 내외 돼요. 넓은 데는 40m. 깊이가 낮은 데는 1.2m, 깊은 데는 3m, 뭐 이런 식입니다. 김제 용수완선도 마찬가지예요. 낙양을 틀어박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인공으로 초로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김제 간선이고요. 처음에는 29km고 지금은 59km입니다. 진공으로 돌아가고요. 여기 이제 능제로 들어갈 인수로가 또 생기고요. 여기까지 8.1km를, 16km를 일본이 또 만들고요. 박정희가 연결해서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야산지대를 완전히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했던 것들은 논으로 이런 식으로 산릉이 했던 것은 흑무관, 목초지 이런 걸로 만듭니다. 이게 김제 용수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김제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읍 용수 간선은 폭이 이건 5m예요. 짧아요. 깊이는 이제 한 6.2m. 쭉 가서 이제 김제 이제 정읍 지역 가가지고 백산면에 군포교 아래로 해서 딱 끝나요. 그러면 거기 다시 펌핑해서 이렇게 물을 넣을 때 되고요. 이런 식입니다. 동진강 도수는 67km짜리입니다. 이것은 한 8 내지 9m 정도 되고요. 2.9m. 굉장히 큰 거예요. 물을 막 가득 차서 그래요. 들어가면 죽어요.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밧줄 같은 건 중간중간에 걸어 나옵니다. 이 섬진강 수력발전소 발전하면은 6.2km를 뚫어가지고 이리 와요. 왕자산을 뚫어서 이 물이 뚫어지면 물이 이 터널이 얼마나 크냐면요. 12척. 그럼 얼마나 되고 3.6m 되죠? 바로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3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정우저수지로 갑니다. 하루 종일 물 개봤자 0.5cm 올라가고 우리나라 세 번째 저수지입니다. 면적으로. 저수율은 평지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13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여기 가서 이제 세포죠, 세포. 이 사이에 끝납니다. 여기 각 농민들이 1,500평이 다 한째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물이 안 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물을 퍼갖고 다시 이쪽으로 넣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서 뭐 빼서 써버리니까 여기까지 물이 안 가는 거죠. 네, 지금도 물이 부족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김제평야의 수리 핵심인 수로대 구성도입니다. 이게 지금 김제평야는 그 동진농전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구천리라고 해요. 구천리. 피줄까지. 구천리면 얼마입니까? 2천, 몇천 킬로죠? 구천리라고 하니까요. 사고 36, 3,600km예요. 수로의 길이가. 수로가 이제 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선, 그 다음에 직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여기 낙양 가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종시 백파 일본 사람들이 썼어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누가 가르는지 아주 미세하게 가르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누가 이제 글씨 쓴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 감추려고 이런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지금까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공사 관계자들. 신영비라고 하는데 그게 남아있고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낙양입니다. 지금은 현대화돼서 이 모습은 많이 달라요. 여기에서 농조분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통수식을 분만해요. 그러니까 돼지머리 놓고 여기서 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저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때 이제 안 해요. 어디 가서 현장에 가서 어디 뭐 양수장 가서 어디 불판에 가서 재수문에 가서 여기 일본 사람들이 세워서 자기들은 여기다가 세워서 저런 거 쓰냐 그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수리입니다. 아시는 분? 동영상인데 이게 이제 그 대간선 수로입니다. 여기가 전군가도예요. 전군가도고 여기가 이제 뭐 대야 쪽입니다. 대야
옥천포에서부터 대학까지 11km가 같이 가요. 전문가도 또 일제시대부터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190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옆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대고 만들고요.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석이 되고 배가 어르신 얘기 들으면 우리 뭐이 앞에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고산에서 끝까지 대단 선수. 김재관 선수도 여기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우리 학생들 하나 맞추고 책 한번 줄게. 제가 그 한강 책을 3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맞춰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걸까? 이분들 무엇을 잡고 있을까요? 다슬기. 다슬기 또 조기. 조기는 금. 조기만 하는 거지? 사금. 자, 정답 모르시고 첫 번째 맞춘 학생 대답을 하면 맞추지는 않았는데 아까 금방 다슬기라고 지금 좋습니다. 나와서 나도 책 2권 더 나와 있어요. 오. 흰. 저 주변도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한번 다 생략하고 설명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첩을 잡는 거예요. 제첩을. 이 수에 제첩이 많아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섬진강이어서 따라 드는 건지 섬진강에서 남쪽에서 하는데 왜 그러니까 하여간에 많습니다. 이 근데 같은 수로에 가면은 그게 작년하고 바꿔요. 이분들한테 내가 막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 가서 마을 회관 가서 뭐 먹는데요. 4명이 태공대로 왔대. 그리고 여기 조개가 굉장히 많고요. 어림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세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폐류, 조개류 위에는 못 살아요. 이제 넓은 구역은 흙들이 토사가 쌓여 있어서 조금 생태 하천을 갖춘 데들이 있어요. 저 배관 선수랑 40m씩 되니까 새들도 많고요. 또 철새들이 많이 와요. 겨울철에. 이 조개 잡아먹느라고 새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김재관 선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요. 정욱관 선수. 네. 이게 어딘가요, 이거? 이 백산 같죠? 네. 백산이요. 이 백산 가면 끝나요. 끝나면은 그 군포기 아래에서 다시 그 양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빼기도 하고 거기서 펌핑해서 넣기도 하고 제가 갔을 때는 봄철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요. 인원이 많아요.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넘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다 이렇게 쓸리더라고 또 넘쳐가지고 놀이맛에 피해를 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니까 그런 거 나중에 또 말했어요.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섬진강인데 섬진 이 친구 7호 수력 발전소죠. 6.2km 달려와서 이게 좀 작아요. 발전하고 나면 물이 1이 나와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쭉 가면은 동진강 도수로 67km 가는 거고요. 이리 가면 동진강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네. 횡단교가 있어요. 횡단교를 들어서 동진강 본류, 태인천이죠. 원래는 일부 사람들이 이제 본류를 바꿔버린 겁니다. 물을 넣다 마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사진을 못 찍게 해요. 들어가도 못 오게 하고요. 그러나 제가 안 찍을 수는 없어갖고 할 수 없기는 했었는데 그 상황이 올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수식 사진입니다. 그날 비가 왔죠. 우산을 쓰고 이게 저기 대한뉴스에서 그 영화를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지금도. 네. 극장마다 산행하고 그냥 선전 많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잘 보고 시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 만경도시가 1910년, 11년 되면은 다 만들어져요. 수리조합 5개가. 핵심적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15년이나 지나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풍부한 지주들이 있고, 물이 별로 없는 지주들이 있어요. 둘이 싸움이 붙어가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이 해갑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그거 성사시켜라. 이 사람은 전남 도지사를 2년 하고 왔어요. 고등문관시를 합격한 사람인데요. 직전에 이제 전국 도지사를 2년 하고 나서 이거 8월 19일 날 되면서 8월 20일 날 사직하고 조합장에 취임을 하는 거죠. 4년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큰 일은 다 짜놓고 가요. 이제 수리시스템 건설을 수계 변경하는 거예요. 섬진수계. 그래서 여기를 동진노조가 지금도 여기를 섬진수계라고 불러요.
여기가 동진수계가 아니에요. 섬진수계입니다. 동진항수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도적인 최적화된 수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중간중간에 고 같은 거 양수장 만들어서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섬진댐이 있죠. 이거보다 저수량이 뭐 3억 몇천만 톤이니까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쪽 섬진강에서 물이 세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것도 가로 세로 3.6m예요. 그 하나가.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어요. 행나무정이라는 데 가면은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그 옆에 이제 운암발전소가 있었는데 85년대 폐쇄됐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칠호발전소 이렇게 해서 물이 봉진강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현대발전소 이런 거 제가 몇 번씩 따라보는 거예요. 뭐 서너 번씩 얘기했는데 공부하더라고요. 모르잖아요. 제가 수리 전문가도 아니고 통풍 어느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김재광은 연결 사실 굉장히 많아요. 김재광 선수에 가면은 이제 신태인 장관, 신태인역에서 나오면은 그때 물이 지나갑니다. 그 인교 마을 부근에서 대유원 용기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진호라고 친일 매국노 있습니다. 도지사를 했어요. 총독부 조선사라고 처음으로 국장을 했는데 항공국장, 지금은 뭐 교육부장이죠. 그랬습니다. 이 용기불가는 이제 그 일본 사람 이제 이름이 뭐냐, 저 갑자기 그 사람이 쓴 건데요. 써도 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대유원 큰 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쪽에는 조선 사람, 건너편에는 일본 사람, 이 둘이 합작해서 하나 쓰는 게 있고요. 배관 선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휴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육관 선수는 뭐 동북남 선수도 현대관 현대는 소수파 선수들이 중간에 잘가요. 책을 못 줬네. 제가 관찰하고 사진 찍고 뭐 저거 쌓고 하니까요. 수리적 직원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진공의 관리배송 가지고 살면 직원이 막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그냥 가니까는 딱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낭 메고 카메라 들고 전단지 방에 들고 그러니까 자가 뭐 들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있다고 인상을 팍 쓰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아재, 수리조합 직원 맞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요? 장난스럽게. 그랬더니 제가 딱 보면 안 돼요. 여기저기 살피고 가방도 둘러가고 사이트 찍고. 근데 왜요? 비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이게 그 수문 관리인이 물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 주변에 방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을 짊어지고 와야 돼. 자전거다 싣고 끌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수로 보도록 만들었냐? 이거 적당히 빼야지. 그러니까 수업도 아니, 이장님,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 수리조합 직원 맞는데 왜 그따구로 얘기했냐 이거예요. 라고. 당신이 수리조합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사무실 가거나 담당마다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친직이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아니다고 막 근데 뭐 가끔 가면 그러세요. 아까 5m짜리 수도도 할머니들 5분이 오정에서 놀고 계시는데 저기 콜 하더라고. 그렇지 않은 얘기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수협 직원인데 이거 해결하라 이거예요. 얘기는 아무리 해도 얘기를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시면 거기서도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뭐 참. 네.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는 배가 선수로 이제 그 배야 어디예요? 70대 죽는 거 아닌데 제가 이제 주문했어요. 고기 있냐고. 씨가 말랐다. 세멘트 넣으니까 안 돼. 옛날에는 엄청 많은데요. 가는데만 이게 공통적으로 합니다. 공사식이 아주 좋다. 아무 걱정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서로 개발만 좋은 점. 세멘트 제가 농로가 특히 좋아졌다. 옛날에 다 개버리고 각대 마셨다는데 그때 이 부분이 나는 모르고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배가 선수분이 지금의 이제 전군 가도죠. 지금 전군 가도 그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공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었다. 일본 놈들이 와서 저방 쌓고 공통적으로 꼭 일본 놈들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DNA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수로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저분해 막 쓰레기 버리고 태우고 막 그러니까 여기 이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가 성질 풀어놓고 당신 뭐 들은 사람이야. 뭐 이게 조사하냐는 거라고 그 할머니가. 그래서 뭐 저쪽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니 학생들은 이런 거 깨끗 묻고 막 그러고 아니 뭐 들은 사람인데 기관원이가 뭐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이 수리를 독점해 기관을 만들어서 수리조합이죠. 수리를 독점해. 다른 데에서 수리를 못해요. 그 수리조합비를 이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못 내요. 소작인이고 지주라고 또 비싸요. 근데 아까 굉장히 높은 이자로 많은 대출을 받는다고 그랬죠. 못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 기관을 독점해서 받는 거예요. 명칭이 이제 수리조합, 공기계량 뭐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물 강조하다가 동지 계량, 경지 정리해야지. 192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익산 그 목천포 부근에서 400 정도, 120만 톤 정도 처음 경지 정리가 있어요. 여기 동진농조도 6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에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들 책에 보면 그런 내용 쭉 적어놨습니다. 그쪽 두 대, 시스템적인 수도자를 하는 거죠. 거대 수리시설, 저수지, 수로, 하천을 전부 뜯어보십니다. 이걸 전부 직선화시키거나요, 배수로화시킵니다. 자연 하천이 아니에요. 하천들이 좁게, 깊게, 효율을 강조해야 되니까 또 농사지어야 되는데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 하천들이 제가 어디냐 고부천 저기 그 위에 보면 흥덕제가 있습니다. 흥덕제 거기서 나오면 한 6km 정도, 7km 정도 일직선이에요. 그냥 일직선. 네, 우리나라 그런 일직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평야지대 이런 데 간척원데도 그런 일직선 없습니다. 강조제도 이렇게 없는데 거기는 그렇게 일직선이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동지 확장, 간척, 배관, 동지 계량, 전지정, 수리조합, 동지 계량조합으로 동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수리 시스템을 만들어줬게 됐죠. 농사. 이게 수달의 구조화인데 사람들이 이게 주목을 안 해요. 보통 이제 쌀 돈 주고 사왔다는데 그게 무슨 수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너희들 잡곡을 좋아해서 쌀 너희들이 팔아먹었는데 무슨 수탈이냐. 이게 이제 그 조선의 수리왕이라는 후지 간타로의 딸이 있어요. 이시아 모시코라고. 일본에 가서 자기 아버지 업적 선양하는 거, 조선의 은혜 베푼 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오래 했는데 아마 진에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그 책도 갖다는 놨는데 읽지를 못했네요. 이 수탈을 구조합니다. 소자 계약서에다 이름을 다 집어넣어요. 깨알같이 전부 다. 예. 글씨도 모르는 분들한테 금비. 왜 금비인 줄 아세요? 금처럼 비싼 게 금비예요. 사람들이 금비하니까 뭐 살을 찌게 하니까 금비 그게 아니에요. 금처럼 비싸게 금비입니다. 비료를 쓰라고 우물화 시킵니다. 농약 막 이런 거 소자 계약서에 전부 집어넣어요. 이게 돈 없잖아요, 농민들. 이 당시 지주들은, 일본인 지주들은 대부업을 경험합니다. 사채업을 같이 해요. 돈을 빌려줘요. 이 사람들, 농민들, 소작인들한테. 그러면 5대5 또는 6대4는 보통 5대5입니다. 근데 6대4도 있어요. 이걸 다 떼고 나면 7대3, 8대2가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쌀을 다 내다 파는 거예요. 네. 뭐 깻잎, 뭐 이게 잡곡 사먹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수탈의 구조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시킨 것이 사이트 총독 시절에 총독부의 관료들입니다. 농업도 똑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의 농업은 국가 독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연구기관 우리나라 지금도 독점이잖아요. 농협도 농협 보면 국가예술과 관리감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 감독도 되어 있고 국가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시대 때 농업을 국가에서 독점했어요. 총독부가. 그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제 3분대 있었어요. 크게. 그 하나로 붙여갖고 독점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지금도 명칭은 동진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수리, 명칭, 독점이 문제.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 조합의 조합원들이 누굽니까? 농민이잖아요. 지금 농민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는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독점이 더 강화되는 게 농민들이 말하자면 한참 물러다 정도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쌀값을 먹어가는 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금안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게 여기가 95회전짜리 피클이에요. 여기는 이제 연관인데 저수지를 만드는고요. 여기가 이제 고리프라는 호구예요. 여기는 매광 외협 안에는 넓고 밖에는 좁아요. 여기 맨날 바다에서 여기를 딱 짜요. 동화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일본 회사도 막아가지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그 행해를 두 번을 해요. 조선 사람이 대부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 한 60 정도, 이 사람이 이제 103년 정도인데 또 인위적으로 다 설계를 한 겁니다. 청색은 하천이에요. 하천. 해수천입니다. 해수천. 이게 이제 주의 간선 수로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달려서 지선들이 쪼개져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양수장이 있고요. 이 하천에 또 보가 있어요. 그럼 보가 있으면 양수기가 있어서 물을 다시 퍼서 넣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근데 이게 자그마한 규모에서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 이 김제나 저기 만경강유역은 너무 커서 이렇게 그림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죠. 제가 여기 가면서 다 둘러봤거든요, 전체를. 그래서 농사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화 관측지들, 뭐 이렇게 지금도 동화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민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농사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편하다고 물렁새 없고. 여기 우리나라 수도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년에 걸린 시간, 100년 됐잖아요. 1963년이니까 100년에 걸린 시간에 엄청난 인력, 노력, 돈을 들여서 지금의 수도자 시스템은 아주 거대하고 정밀하게, 굉장히 정밀해요. 이렇게 정밀한 시스템이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쌀 생산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물을 너무 많이 쓰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을 수도자에 농국 같은 거 갖고 해야 돼. 일본 사람들이 생산성, 효율성에 강조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재래종을 다 폐기시켰어요. 가뭄에 강한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경영사 문제입니다. 물 부족 있어요. 대주 사유라 이런 사람, 교본왕, 다복구미차랑 오늘 책 10만 원 한 사람이 사람인가요? 이 둘은 중재벌이에요. 일본 재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투명한 한국 시민의 역할을 온 겁니다. 기업을 만들어서 시민지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아재 컬렉션을 있어요. 오사카 시립미술관이라면요, 이 사람이 동양 걸 전부 다 하다가 기증해갖고 아재 컬렉션. 이완용이 축산 땅 21만 3천 평을 18,000원 이 사람이 샀어요. 이완용이 땅 많아요. 21만 3천 평을 샀어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대창에 있는 농민들하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해요. 대창교회 가면 기록이 있습니다. 저요. 증거는 사람이 증명입니다. 조선 제일의 부자예요. 여기 보면 이제 다목구미차나 3. 조선 족적 대농장 관한 내용, 대농장 운영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아홉 사람도 전기가 있어요. 교관하고만 전기가 없네요. 이 책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책 살라고 하면 24만 원 달라고 못 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고 나왔는데 비싸요. 이 책을 고민 중입니다. 대간선술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부의 작불가. 충분히 이런 휴유가 대간선술에 남아 있습니다. 남긴다는 제가 이거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한평 들어가면서요. 우리 양국보 이런 겁니다. 이게 저기 연구 지배를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그것도 하늘에 관계된 계약이죠. 하늘에 들어가는 가득 차고 너무 심한 소득 받고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나온 이진우, 이론이 예진우 이 사람은 개명을 46년도에 죽어요. 이론이 누가 경기도에서 그 카드부근에 강연 가서 이두환이 다음에 이진우가 군시사죠. 이런 것들이 이런 주가 있습니다. 만물의 작품가 사이토 총독은 글씨를 다 잘 썼어요. 대단한 명필이어서
엄청난 뜻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극본. 아까 유황원풍이라고 저 식사를 낸 은행장이 쓴 글씨입니다. 양극본. 이 대단 선수가 나라를 이루는데 근본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연풍일라 복천양반이라는 게 있는 건데 누가 썼는가를 탁본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효소에 돼가지고 확인 못했어요. 다 확인했는데 영어만 확인 못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이 사람들이 연구집에 야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송건설님들 맞선 것도 맞고 대의원 이진호 맞습니다. 송건설님 이 신태인 얘기입니다. 자, 이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완석보 둥근머리입니다. 여기가 완석보가 있고요. 저 내가 백산이네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태인천이고요. 여기가 정천이죠. 대장간 쪽으로 가면 있고요. 10월달에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시간도 듣고 마무리. 양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상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건강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질문하셔도 돼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책 드리도록 할게요. 2번 있습니다. 제가 뭐 여유가 없어서 이제 책을 이럴 때는 억지로 네. 조정래 아리랑이 오면 예. 가적 인상적이나 굉장히 가적 역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분 그 당시에 그 얘기니까 조정래 아리랑의 간접에 관한 그 얘기와 좀 예, 그렇습니다. 그 교본왕이라고 하시고 또 낙하반 아까 김제를 지배한 인물이 하는 중에 제가 왼쪽 사람 김제 초에 입장을 했어요. 1930년대 하고 이제 4대 독립농조 조합장 수리조합장을 해요. 4년 가는데 5년 가는데 그 사람 겹치는 얘기가 예, 아리랑이 나오는 축산 자체에 이제 그 간첩하는 사람들이 하시모토가 있고요. 아까 저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구미 방사랑 아니 방사랑 말고 구매지로 다키 구매지로 마이크를 들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부 쪽 가면은요 농민들이 다키 얘기만 해요. 다키 구매지로 그 사람이 이제 간첩들을 신포 진봉광주들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농장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쪽 황등으로 옮겨요. 저기 그 하면으로 근거지로 옮깁니다. 정말 그 사람은 여기에 금광도 하고요. 비료, 일본의 비료왕입니다. 다키 구매지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고요. 영덕 같은 데에 거의 수천만 평의 산림을 보유하고 그랬었습니다. 저산도 다 똑같죠. 또 네, 마치고 가스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채식주의자. 네, 잘 들었습니다.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혹시 그 김제 벽골제 안쪽과 그 바깥쪽 그 경지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좀 경지 정리가 처음 시작된 데는 언제이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거는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농진농조 기록에 보면은 어느 시구에 언제 몇 년도에 경지 정리를 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아마 창고에 가면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까지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김제 간선수를 내면서 그 3km 정도 되는 벽불제 위에다가 수로를 냈어요. 그 결정적으로 다 해소를 한 거죠. 지금은 이제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저쪽 유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발굴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재 추가 지정과 이런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정 부분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기 일본 사람들이 해놨던 나무들의 수문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장관이라고 해서요. 이런 여기 지하로 물이 흐르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일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상징적인 거 하나만 더. 네, 네. 예전에 그 물새가 있었잖아요. 물새.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옛날에 그게 일본이 경장료를 받고 물새를 따로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 감시소 중간중간에 물 감시소를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감시원들을 채용해서 감시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 잡아다가 사적으로 인지를 가하고 경찰을 때 인계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국민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수로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많이 기록이 많이 나왔죠. 신문 기사에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작쟁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투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죠. 물이 막 넘실넘실 하는데 농민들한테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지주들만 물을 대고 주로 일본인 지주들 거의 일본인들이 90% 이상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일부 남아있죠. 집, 옛날 감시소, 감시소 집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수리관 착상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네. 되게 애정을 가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아마 그 현장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 친일의 잔재나 아니면 국제 잔재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제의 지역도 보면은 아까 또 말씀하셨던 노천 양수장이라든가 네. 백산 쪽에 전망대 쪽에 보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그 치하했다 이런 표현의 비석들이 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를 보존하는 건 좋지만 잔재의 어떤 하등적인 그냥 치하한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좀 아마 그런 역사적인 답습이나 생각들도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정리가 좀 필요하죠. 박물관으로 가서 박물관으로 가고 땅에 묻어야 그 땅에 묻고 그래야 되는데 저에 대한 그 현상 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 관리기관에서도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민간인 내가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실력이나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그간 쪽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의회에다가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강원도 기통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분명히 정리가 필요해요. 그것이 그런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자칫하면 그런 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걸 블로그에 올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지금 막 자료를 표명해요. 아니 지가 또 수정도 했다고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나쁜 것이면 안 했을 건데 한 거 아니냐. 이런 돈 주고 쌀 사갔는데 이게 무슨 스타일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독립, 자주와 거기를 벗어나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이미 자주민이 아니죠. 이 국내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에 굉장히 문제가 제가 가끔 가면 그 질문을 받는데 그런 문제 질문을 하셔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제가 이영훈 교수한테도 한 달 동안 시간별 강의를 들었었는데 서울대학교 가가지고요. 그때 다루이 부모들이 그 얘기에서 중견 이상이었는데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한테 많이 인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정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수탈의 구조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아니냐는 얘기고 제국주의가 착한 제국주의 있는 거 맞냐? 착한 제국주의. 착한 제국주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동기가 일본이 우리나라 왜 먹었냐? 동기가 뭐냐? 이거죠. 착한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쓰냐? 조선 사람들 5개씩 아까 저런 식으로 하고 안경강 개수공사하는 일본 사람 1,000원 주면은 조선 사람 1,000원 주면 일본 사람 4,000원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차별하고 그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탈이 맞는 거고 식민지 분석 제국주의
그래서 착한 제국주의, 일본이 전형적인 제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나중에 군국주의가 나왔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꼭 나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고놈을 치를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끝판에 가면 자주가 독립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국가를 어느 국가에서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국가가 아니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저는 질문 없으신 걸로 하고요. 결국엔 거의 90분 채워 주셨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착한 제국주의는 없다. 또 일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굉장히 오늘 사실은 선생님께서 발로 걸으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우리가 이 한 시간 안에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방대했어요. 너무 방대하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고 더 많아지셨어요, 선생님. 처음보다. 네. 네, 선생님이 더 많아지셨고요. 우리 학생들이 가슴에도 다 잘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망각할 수 있는 과거의 역사들을 간접 수리를 통해서 그들이 물론 틀을 잡았다고는 하나 그들의 목적은 제국주의였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수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가름하고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자료시잖아요. 밤새셨죠? 고등학생들이 온다고 그래서 이거 전부 다시 세상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 끓는 소리 향긋한 된장 냄새 나시죠? 여기 이제 우리 동국계 밥상이 차려지기 전에 차려지는 동안 우리 최충곤 선생님 아까 앵콜 나오셨는데 오늘은 공연이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잘랐습니다. 자, 마서 연주 한 곡 해주시고요. 또 우리 조용호 선생님께서 조양호 선생님, 최충곤 선생님의 후배세요. 오늘 같이 오셨는데 사실은 기타 연주를 굉장히 멋있게 노래를 잘하셔요. 우리 이규희 팀장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奏 듣겠습니다. 네.
나에게 전해주려 정령만을 못하리라 마음이 새벽별 오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려 이 빛 속에 걸어갈까요 둘서 말없이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러운 너와 내가 손잡고 이 빛 속에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러운 너와 내가 손잡고 식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작은 것을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바다의 성령 잊었던 기억들이 바람에 날려가 빗바람 소리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주먹만 쌓이고 가당풀을 빙글빙글 알아버리네 작은 것을 모두와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